오늘 새벽 서문시장 4지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취재기자 중계차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불이 난 서문시장은 11년 전에도 큰 불이 나 당시 추산 1,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로 넘기자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전국 해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는 제값보다 좋고 소비자는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거래인데요. 이 농가도 이젠 인터넷 직거래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구 전 지역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한창 화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그래도 낮 동안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은 얼마 정도일지 먼저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타는 냄새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새벽 서문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대구 도심에 매캐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이 화재가 크기 때문에 진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낮부터 우리 지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어서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합니다. 대구 5.5도, 안동 2.7도로 어제 영하권이었던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9도, 안동과 봉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대구에서 서문시장 4지구에서 큰 불이 나서 4지구 전체가 불이 탔습니다. 취재기자 중계차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양관희 기자. 네, 오늘 새벽 2시 8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1지구와 4지구 사이에 있는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4지구 2, 3층으로 번지면서 전체 점포 800여 개 가운데 500개 이상이 불에 탔고 현재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0여 대와 소방 공무원 등 7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4지구 점포들이 옷, 섬유 원단,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고 유독가스와 함께 연기가 많이 나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옆 건물 1지구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장 내 119 안전센터에 긴급구조통제단과 응급의료소, 지원 대기소도 설치해 화재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오늘 불이 난 서문시장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1년 전에도 큰 불이 나서 1,000억 원대의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유독 대형 화재와 악연이 많았는데 도성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 12월 29일 밤 10시쯤 서문시장 2지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2, 3층으로 급속히 번지며 대형 화재로 이어져 900여 개 점포가 불에 타 1,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불이 난 4지구처럼 옷가게와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계속 번진 불은 무려 만 1시간 만인 31일 오후 3시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낡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결국 2지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이불 가게에서 누전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결론났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서문시장은 영남 지역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대구의 상징적인 장소지만 대형 화재와 악연이 많았습니다. 지난 1950년 10월 방화로 불이 나 당시 돈으로 14억 5천만 환의 피해가 난 것을 시작으로 1960년 6월에도 점포 2천여 개를 태우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11월에도 점포 1,700개를 태운 대형 화재로 당시 돈으로 46억 원의 피해가 나는 등 1970년대에만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현재도 소방 인력이 총동원돼서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진화 상황을 설명하는 소방당국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용물이 의료적 침구류, 가연물이 있어서 상당히 연수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동원해서 초기에 진압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부 중 2명이요. 예. 어디서 뭘 하시던 분들이 지금 현재 경비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척추 신고는 누가 했나요? 그거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현장에 대신 119 안전센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연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문시장 화재 소식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로 넘기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여전히 탄핵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전국 해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친박계 중진인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본다며 탄핵을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회는 탄핵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혀 탄핵 추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 담화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서 탄핵 일정 연기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비박계 입장 변화가 전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일로 미루면 7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합의해봐라 서로. 지금 당 지도부 맡아서 합의해보라 이거죠. 합의 안 되면 세워라 내워라 이거 합의한다고 걸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담화로 여야 각 정파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담화 이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앞으로 전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대구에 있는 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2개 학교가 미달 사태로 추가 모집에 들어갑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4개 자사고의 일반 전형 평균 경쟁률은 0.93대 1로 지난해 1.3대 1과 비교하면 뚝 떨어졌습니다. 미달 사태를 빚은 경신고와 개성고는 추가 모집까지 해야 할 형편입니다. 특목고인 대구 외국어고도 경쟁률이 지난해 1.94대 1에서 올해는 1.53대 1로 낮아졌습니다. 중학교 내신 30% 이내 지원이란 조건까지 없어졌지만 자사고와 특목고의 경쟁률은 전국적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대입 수시 비중이 늘면서 내신에 불리한 학교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가 자사고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이제 성취감보다는 이제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교 측은 학업 분위기에 따른 학습 효과라는 장점이 있고 대학마다 수시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가지고 가는 건 2,000명밖에 안 되거든. 내신 갖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육당국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현 교육체제와 교과 과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이 지금 확대가 되는 추세가 있고 이것들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고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구의 경우 지역별 학력 격차와 함께 학생 수도 차이가 많아 학교 재배치와 학급당 인원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제 준공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기고 나면 이 자리가 난개발이나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이 자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권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는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진과 동양, 중앙고속 등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12,500제곱미터,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정류장과 주유소, 주변 근린상가 등 24,40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공람을 거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확정되면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상가 건물 등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 경관, 스카라인 등을 또 교통, 혼잡한 교통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시립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터 소유주인 버스 회사들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미 대구시에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 하지만 대구시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되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버스 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업적 이익에 치우친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 원이죠. 그런데 경주 동국대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 갑질 논란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 동국대 학생 A씨는 지난달 자녀 결혼식이 있다는 박모 교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석이 어렵다고 하자 교수는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A씨는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언니 오지 마세요 됐어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쁜데 오지 마 했는데 알았다고 그래 그 계좌 보내겠다고 이렇게는 당연히 돈을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속으로 욕했죠. 박 씨는 10명 내외의 학생들로부터 인당 2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아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담이나 수업 도중 박 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지휘하고 계시면 손 이렇게 잡고 쓱 가시고 잘하고 있나 하면서 어깨에 이렇게 해서 브레이저 끝밑으로 쭉 내려오시고. 전공 분야 학회장까지 맡은 박 교수는 2차례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고 2014년에는 교육부 표창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축의금을 강요한 적이 없고 계좌번호도 요청이 있어 알려줬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제 명예가 아주 엄청나게 실추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밝혀볼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진상조사 결과 박 교수가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성추행 의혹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는 학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여 절차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정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생산 농가는 제값을 받아서 좋고 소비자는 믿고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거래인데요. 이제는 농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과수 농가는 새벽 5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과 수확이 끝났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들어온 사과 주문량을 일일이 점검하고 주문량을 택배로 보내는 작업에 분주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직거래에 나서면서 전체 생산량의 절반인 16톤 정도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판매합니다. 부사 20kg의 경우 도매 시장에 출하하면 상자당 평균 가격이 3만 원에 불과하지만 직거래로 하면 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비와 택배비를 제외하고도 시장 출하보다 30% 이상 수익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청가 공판장으로 사과를 출하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저희가 고생한 만큼 가격이 좀 적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3년차 기농 농가로 산약을 재배하는 한 농가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쇼핑몰을 통해 매달 100건 이상의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직거래 고객이 3,000명에 이르다 보니 성수기인 지난달에는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연평균 월 5,600만 원의 알찬 소득을 올립니다. 산약 10kg 가격이 8만 원이 넘어 공판장에 출하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농산물 시세가 진짜 너무 없으니까 솔직히 뭐 다른 데 통해 가지고 뭐 공판장에 내봤자 시세도 안 되고 금액도 못 받으니까 이제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해야 제대로 된 가격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인터넷 직거래는 중간 비용이 줄면서 농가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생산 과정을 생생하게 보며 싼 값에 믿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농가가 25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IT 시대를 맞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좋아지면서 농산물 직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겨울철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마다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이나 단전 단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등을 찾아 공적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14,000여 명,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11,000여 명이 추진단 활동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등 소규모 집단 급식소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개인 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연간 770여 명, 대구에서는 4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채소나 과일, 해조류를 먹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손 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대통령 퇴진과 각종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차 민중총파업과 시민 불복종의 날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 건설,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3,000여 명은 오늘 하루 4시간 파업하고 오후 4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1차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국제보상로 228 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228 공원으로 이동해서는 장애인단체, 대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들과 총파업 대구대회를 연 뒤 국제보상로 촛불 집회 허용을 요구하며 중부경찰서까지 행진한 뒤 집단 집회 신고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지방도 교량과 터널 피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2달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함께 도내 지방도 교량 901곳과 터널 1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진 보강이 안 된 교량 400여 곳은 2021년까지 내진 보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 가장 적은 곳은 수성구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곳은 달서구로 5,049명이 태어났고 중구가 66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면 달성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8.9, 북구가 8.8, 수성구가 5.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 지난해 사망자는 달서구 에서 2,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94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반대로 중구가 7.6명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가 4.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화권 특수목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K-팝 콘서트 관람과 농촌 새마을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모두 3,500명의 중화권 특수목적 관광단이 방문했으며 연말까지 한류 스타 황치열 씨의 팬클럽 방문 등을 위해서 1,500명이 추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 관광은 특별한 관심 분야 관광과 주변 관광이 결합한 형태로 지역 내 소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지난 22일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한 해외 수출 상담회에서 71건의 상담을 통해서 500여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K-뷰티 관련 제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44건의 상담과 2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고 인도네시아에서는 K-푸드에 480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26곳과 33급식조 6곳을 지정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이거나 2000mg 이상일 경우 30% 이상을 줄인 일반 음식점이고 33급식소는 매일 한 끼의 나트륨 함량이 1300mg 이하인 식단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까지 성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mg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타는 냄새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새벽 서문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구 도심에 매캐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화재가 크기 때문에 진화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은 낮부터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어서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6도, 영천 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9도, 영천, 청도 11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4도 분포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회복한 가운데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밤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내일은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워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